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우리 곁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5일 대전 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모셔졌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이미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 없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쟁 사학자들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백선엽 장군, 특히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에서, 특히 다부동 전투에서 병력 2.5배나 많은 북한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40일이 넘는 치열한 전투에서 그분은 국군 제1사단을 이끌면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군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최일선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분입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올랐고 미군이 도울 맛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당시 무너졌다면 대구는 함락됐을 거고 대한민국은 밀려서 결국은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왔던 미군과 유엔군들은 철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는 국장으로 보내드리질 못했습니다. 6.25 전우들이 모셔져 있는 12만의 희생자들이 모셔져 있는 서울 현충원에 모시질 못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나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전 현충원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의 가족들도 나라가 백선엽 장군을 대전 현충원으로 모신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내드리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현충원은 6.25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된 묘역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백선엽 장군이 묻히지 못한 것,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현충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만장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서울 현충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곳에 모셔졌습니다. 국가원수묘역 역시 가득 찼는데 산자락을 깎아서 묘역을 조성해서 두 분을 모셨던 것입니다. 2013년 베트남 전쟁의 영웅 최명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그분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 서울 현충원 사병묘역 맨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곳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한두 분 그곳으로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영웅, 대한민국의 오늘의 있게 한 백선엽 장군, 우리는 그곳으로 모시질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실 경우 서울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자리를 마련해서 모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계획은 백지화됐고 백선엽 장군 결국 대전 현충원으로 가셨습니다.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길에 또 많은 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이 몸으로 백선엽 장군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광복회장이라는 사람 백선엽 장군 욕을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백선엽 장군을 칭송했던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데려가라는 이야기 서신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6.25 때 국군이었다면 과연 제 역할을 했을지 저는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10일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은 좋아만 하나 달랑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아무 메시지를 내질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음 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 단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추행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남긴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대통령,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청와대에 딱 한 사람 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제1차장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영결식에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영결식을 마쳤을 때 어떤 입장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있게 한 대한민국의 영웅에 대한 나라의 대접입니까?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런 지탄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반면 미국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자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의 덕분에 오늘날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영문 회고록 1992년에 나온 회고록입니다. 그 영문 회고록에 표지 사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장성들, 그분들이 백선엽 장군을 애도를 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말씀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다. 한국전쟁의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순간에 유엔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국군을 이끌었고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다.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한미동맹에 끼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의 전장에서의 용기, 한미동맹을 위한 인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 미국의 전직 장성들, 현직 장성들이 애도를 표했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 참석을 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라를 전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에 대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국가의 국격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4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맥아더 장군 2차 대전의 영웅이고 한국전쟁의 영웅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시민들은 워싱턴에서 그분 돌아가시는 길 10만 명이 운집해서 지켜봤고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 역시 현장에서 애도를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씀 남긴 분이죠. 그분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를 했던 분입니다. 그 맥아더 장군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시민은 함께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히면서 그분을 떠나 보냈습니다.
1964년에 또 역시 프랑스의 영웅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프랑스에서는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분은 중장으로 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국전에 참전해서 한국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대대병력을 지휘할 수는 없다는, 대대병력을 지휘할 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관례상 장군이 대대병력을 지휘하지 한 적이 없다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몽클라르 장군은 이걸 알고 그러면 내가 중령 계급장을 달고 한국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클라르 장군은 한국에 와서 프랑스군을 대대를 지휘를 하고 1951년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막아냅니다. 중공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전투에서 몽클라르 장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1964년 메가더 장군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이분의 장례식을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선진국, 그리고 그 나라의 위기를 구해낸 영웅에 대해서 선진국과 생각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 참으로 저는 서글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과연 6.25 전쟁의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청와대와 여당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그분들 머릿속에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주군 간도 특설대에 배치된 1943년 당시 백선엽 장군이 활동하던 그 부대 주변에는 광복군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광복군은 1930년대에 그 간도 쪽에서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백선엽 장군 부대가 활동하던 건 결국은 중국 팔로군에 대비하기 위해 했던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어떤 작은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백선엽 장군을 친일 분자라고 해서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에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복회장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오능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여권에서 과거에 국회의원도 했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미국으로 소환하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선엽 장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어떤 증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고발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좌파 변호사 노영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백선엽 장군 대전 현충원에 가면 안 된다, 백선엽 장군은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군을 향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총으로, 탱크로 학살을 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소총 한 자루
들고 싸우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서울 현충원에 묻혀 계신 6.25 전쟁의 무명용사를 비롯한 모든 영웅들, 12만의 영웅들이 다 파묘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이게 과연 온전한 세상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이 시점을 계기로 왜 오늘의 우리가 있는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왜 대한민국 권력을 갖게 됐는지,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밝힐 경우 북한의 김정은, 특히 김정은을 대변하는 김여정이 또 발끈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을 향해서 또 저질 막말을 쏟아낼까 청와대와 여당이 미리 겁을 먹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제발 성찰 좀 하길 바랍니다. 영국 국방부 앞에는 2차 대전의 영국의 영웅 몽고메리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대한민국 국방부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의 우리가 있는지, 백선엽 장군이 1950년부터 한국전쟁 때까지, 한국전쟁이 정전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군을 강군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또 한미 상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후배들, 또 우리 현재 국민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려서, 또 그분의 애국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세계 만방에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국방부 앞에 세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국방부 앞에는 몽고메리 장군의 동상이 있고 대한민국 서울 국방부 앞에는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있다, 이런 뉴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의 틀을 다져서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날을 위해서라도 백선엽 장군 동상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